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 상장하는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분위기는 상급인데 과연 결과는?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8월 30일 금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ENCL 이후 일주일 만에 공모주 상장이고 다음 주에는 공모주 상장이 없습니다. 상장 일정은 최상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매우 많은 8.23주였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하신 분들은 모두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비례 경쟁률은 24.79대 1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에 따라 72,000주 풀청약하신 세 분은 무려 2,904주를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9,293만 원입니다. 따라서 풀청약하신 분들은 10%가 오르면 929만 원 수익, 10%가 내리면 929만 원 손실이 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였습니다. 20주를 청약하신 분들도 비례 배정 주식수가 0.80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소수점 순서대로 546입을 진행한 후 남은 주식수가 16,13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주를 청약하신 분들이 36,081명이었기에 비례 배정 한 주는 44.71% 확률로 추첨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주 청약하신 분들 중 가장 운이 없으셨던 분들은 균등 배정 8주만 받았고 가장 운이 좋으신 분들은 균등 배정 9주, 비례 배정 한 주까지 총 10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공모가 3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4,180억 원입니다. 상장 시가총액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LS 머트리얼즈, 이노스페이스보다 조금 더 많고 제일 M&S, 산일전기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의 시가총액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4.37%였지만 실제로 배정된 의무보유 확약 추가 배정 비율이 36.59%밖에 되지 않게 오히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은 1.6%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번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최소 참여 단위는 1000주입니다.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중 한 곳은 최소 단위인 1000주만 15일 의무보유로 청약했는데 삼성증권은 1000주 100%를 모두 배정하였습니다. 더 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곳은 1.15%만 배정한 것에 비해 신기할 정도로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15일보다 많이 배정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의무보유 확약이 크지 않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적었고 실제 배정이 거의 되지 않아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변화가 없는 편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최종 유통가능 비율은 37.2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1,558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최종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0.04%, 일반 청약자가 15.16%, 국내 기관이 22.46%, 해외 기관이 12.34%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해외 기관이 12.34%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매우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 참여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61만 9,980주를 청약하였는데 신청한 수량의 거의 대부분인 96.94%, 60만 980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즉 수혜 측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배정되어 평소보다 외국인 비율이 높은 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 배정을 살펴보면
평소와 달리 떠넘기는 듯한 배정을 한 기분이 듭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도 절반인 50.04%나 됩니다. 특히 금액으로는 780억 원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소액 주주가 100명으로 많은 편이지만 비상장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 내역이 없고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 주주 한 곳이라도 확인하고 싶어 열심히 찾아본 결과 경농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농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로 농약 비료 제조업체입니다. 경농은 아이스크림 미디어에 2014년 4월 15.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당 취득 단가가 5,000원으로 단가가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상장한 종목들의 경우 상장 직후 공시를 통해 기존 주주가 상장일 전량 매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83의 경우 투자조합 기관뿐만 아니라 상장사들도 보유한 지분을 상장일 전량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에도 일어난다면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임직원분들에게 부여한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3,000원, 만원의 행사 가능한 수량이 약 4.5만 주가 있고 의무 보유 가격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장 이후 추가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이노스페이스, DS단석, 산일전기보다 많고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적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대형 IPO가 아닌 일반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선 최고로 많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 금액이 388억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인 2024년 5월 이후 상장 종목 유통 물량과 비교해봐도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상장일 공모가 3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2만 8천원, 하한가 60%는 19,2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삼성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삼성증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은 대형 증권사이고 청약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기에 상장일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례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기에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0.38%만 상승한 32,121원이 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8월의 마지막 상장 종목입니다. 8월의 상장 종목들은 상장일 흐름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8월 처음 상승한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깜짝 고점을 기록하며 선전을 하였지만 이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흐름은 TDS팜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M83은 242.5%의 고점을 기록하였고 ENCL도 199.35%의 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중후반이 강했던 이전 종목과 달리 ENCL은 상장 초반 바로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 큰 반등 없이 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ENCL이 반등 없이 하락을 이어가자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비례 경쟁률은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상장 종목들은 대부분 상장일 고점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ENCL은 상장일 1차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83은 상장 다음 날은 하락을 하였지만 3일차, 4일차, 5일차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TDS팜도 2일차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을 하였지만 8월 28일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최근 상장 종목들의 시장에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상장에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급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으로도 10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청약, 풀 청약은 약 9,300만 원이나 배정이 되었고 최소 단위 청약한 기간도 1,000주를 모두 배정받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상장의 유통 물량이 비슷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노스페이스는 초반 6.35%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22.06%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DS단석의 경우 초반부터 상승세가 거세 250.5%의 저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300% 상한가를 달성하였습니다. 산일전기의 경우 초반 43.43%의 고점을 기록하였지만 이후 14.86%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계속 상한가가 이어지던 DS 단석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기에 이노스페이스 혹은 산일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초반이 고점을 기록하였기에 아이스크림 미디어도 초반 매도가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초등학교 수학, 과학, 사회 세 과목 교과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추가로 교과서를 공급하기 위해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상장일인 8월 30일 최종 합격 공고가 발표됩니다. 관련 내용이 뉴스나 공시로 나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은 전일 미국 지수, 테마주 형성 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진행되는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